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처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쭉 해볼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이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그 다음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당이 지명을 했고, 후보들이 이제 그 지명을 수락을 했고요. 나흘 일정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숨을 좀 돌리고 고르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당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좀 되새겨보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특히 좀 어떤 점이 평소와 달랐다, 그래서 눈여겨볼 점이 어떤 것들이었다를 이제 쭉 한번 훑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당으로서는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 당의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추대해서 이제 선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으로서 그 어떤 그 정당이 가진 플랫폼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우리가 이런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쇼케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어떤 화합을 단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이슈였고, 네. 해리스와 왈츠를 어떻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소개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큰 과제였고, 지금 이제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염두에 뒀어야 하는 가장 큰 이제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것인가. 민주당을 찍게 만드는 그 비전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당으로서 제시를 할 건지,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었던 거죠. 그 첫째 날을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었죠. 그렇죠. 본인의 업적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I did,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데, 평소 연설에서는 이 연설에서는 본인과 뭐 카말라가 그래서 같이 이걸 했다라고 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정책 업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종종 강조하긴 하지만 이제 뭐 해리스를 뭐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띄워주거나 그런 종류의 연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뭐 2명 정도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자 2016년 대선 후보였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제 클린턴이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클린턴이 또 해리스에게 굉장히 좀 멘토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민주당에 내가 대선 후보가 된 거는 내 인생의 엄청난 가장 큰 영광이었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글래슬링이라고 하죠. 유리천장. 유리천장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 그 유리천장 너머에 해리스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유리천장을 깨운 인물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래서 keep going.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동시에 이제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테즈, 이제 미국 이제 하원 의원이죠. 뉴욕시를 대표하는 이제 하원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그 구호로 쓸만한 좋은 표현이 있었어요. Kamala is for you. If you are a senior who had to go back to work because your retirement didn't stretch far enough, Kamala is for you. Kamala is for you.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뭐 prescription drug, 그 다음에 그 처방전 이런 약값 낮추는 후보는 누구냐? 해리스다.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위한 후보는 누구냐? 해리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 연설에서. 그래서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젊은 정치인들 가운데는 교수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나흘간 그 전당대회에서. 자, 둘째 날로 넘어갈까요? 형식적인 그 절차일지 몰라도 50개 주와 그 미국 영토들의 대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짜 롤콜 보트라고 하죠. 이제 그걸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호명해서 한 주씩. 이 롤콜에서 가장 눈에 띈 주는 바로 조지아 주였죠. Georgia, how do you cast your vote?
Ladies and gentlemen, we are here tonight to officially nominate Kamala Harris for president. 네, 이제 둘째 날 가장 중요한 스피커 연설은 이제 아. 크게 보면은 이제 3명. 네. 그래서 더그 에모프, 네. 카말라 해리스의 남편이죠. 미셸 오바마와 이제 버락 오바마. 오바마 패밀리가 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그 에모프 연설도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저는 또 엄청 좋았어요. 10분 13여 분 정도 연설 가운데 5분 넘게를 거의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뭐 그런 얘기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프라이빗한 얘기고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했지만 듣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도입을 하면서 잘 끌고 가서 해리스 카말라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 나는 정말 그냥 뭐 그 파트너로서 그 연인이자 이제 부부가 되면 파트너로서 사랑에 빠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점을 존경하게 되었는가를 굉장히 잘 풀어서 얘기를 한 연설. 근데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사실 미셸 오바마와 버락 오바마의 연설을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진짜 그 잠깐 날카로운 공격은 미셸 오바마 연설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We will never benefit from the affirmative action of generational wealth.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노리는 그 자리가 블랙 잡, one of the black jobs. 그래서 흑인들의 자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와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흑인들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그래서 블랙 잡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이제 그 가정이 있냐면 그렇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면은 사실 뭐 비자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임금이 낮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랙 잡이라는 건 흑인들이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낮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블랙 잡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실 큰 비난을 받았죠.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그 자리 대통령이 흑인의 일자리라는 걸 또 하필이면 이번에 원래는 조 바이든이었는데 카말라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기도 했고 트럼프가 물려받은 것도 전임자가 오바마이기도 했고. Michelle Obama is asking you, no, I'm telling y'all to do something. Because Do something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정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긴장감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이제 이 챕터를 넘기자.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팀 월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Is the kind of person who should be in politics. Born in a small town, served his country, taught kids, coached football, took care of his neighbors. He knows who he is, and he knows what's important. You can tell those flannel shirts he wears don't come from some political consultant. They come from his closet. 팀 월츠는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Should be in politics.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면 사실 정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공감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찾는 거잖아요. 법안을 만드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팀 왈츠는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주변 이웃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선생님으로서 그다음에 코치로서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게 내가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팀 왈츠는 이제 정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얘기 되게 재밌었던 게 맞아. 월츠 옷 입은 거 봐라. 그냥 셔츠 같은 거 이게 뭐 폴리티컬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가 이거 입으란 거 한 게 아니라 몇 번 입은 거 티 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월츠가 가진 정말 그냥 서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더 재밌게. 예. 재밌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뭐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스피커 라인업이 원래 트럼프를 찍었다가 이제 트럼프에 실망해서 돌아선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나 캠페인에서 일을 했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를 많이 했어요. 섭외를 해서 출연을 시켰어요. 많기도 그래서 했고. 그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셋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팀 월즈의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었을 텐데.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17분 정도. 맞아, 길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축약적이었지만 사실 담아낼 내용은 다 담아냈던 것 같아요. 연설은 본인이 좋았습니다. 어떤 이제 배경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해리스를 뽑아야 되고 왜 트럼프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날 팀 월츠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거즈 월츠 아들이 보인 반응. 그러니까 물개박수를 치면서 막 주변을 돌아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That's my dad. 우리 아버지예요. 막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희 둘도 정말 다시 생각해도 그러네.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팀 월츠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너무 그런 부분이었고 셋째 날에 이제 사실 민주당의 뭐 쟁쟁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통령 후보 끝까지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펜실베니아 주지사 뭐 조시 사피로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핏 부티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하원 이제 리더. 그렇죠. 네, 그래서 하킴 제프리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기면 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는 하킴 제프리스가 힙한 브루클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브루클린 너무 가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에이미 클로브샤,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 뭐 주지사, 그 다음에 이번에 앤디 킴,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의 상원의원 후보, 민주당 후보 있고 아마 되겠죠. 그래서 앤디 킴이 뭐 연설로 나섰고, 근데 코리 부커, 저희 또 뉴저지주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가 약간 MC 역할처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이제 어제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백그라운드. 그래서 어머니는 인도에서 19살 때 이제 버클리로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자메이카에서 또 버클리로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었고 이혼을 하셔서 엄마 혼자서 정말 이제 본인과 동생을 키워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웃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 본인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배경을 그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토리가 미국 사람의 스토리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검사로서 이제 경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떤 흑인 여성이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력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사법 체계가 흑인들이나 비백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짜여져 있다라는 그런 비판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이제 제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항상 이제 기소 같은 걸 할 때 보통은 이제 이 피해자 예를 들어서 뭐 카말라 해리스 for 인근성 이렇게 피해자 이름 자기의 클라이언트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카말라 해리스 for the people.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사람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어떤 해를 입히는 게 그 사람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가 이 전체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해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one client 내 인생에는 딱 한 명 나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해왔고 그거는 the people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트럼프를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트럼프도 평생을 한 클라이언트만 위해서 이제 살아왔다. 그 클라이언트가 트럼프의 클라이언트는 누구냐? himself. 그래서 본인 자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책 부분도 사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한 뭐 민주당이 밀고 있는 임신 중절권, 그다음에 뭐 이민, 아까 뭐 이런 국경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법안, 트럼프가 폐기시켰던 법안 내가 바로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뭐 강력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거다. 하지만 가자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인도적 차원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해리스는 어쨌든 그냥 자기 톤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할 네. 말 메시지도 잘 전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만 보면은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그냥 그러게. 분위기가 좋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이제 50대 50 선거에서 어, 2달 남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50대 50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계기는 9월 10일 날 있을 토론.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죠. 그 토론에서 TV 토론.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9월 달에 하는 토론은 많은 유권자들이 정말 볼 거고, 이제는 진짜. 네, 그리고 사실 해리스가 이번에 뭐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이 뭐 기존의 선거와는 굉장히 다른 다이내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훨씬 더 많은 상태고, 그게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있을 부통령 토론을 제이디 벤스와 팀 월즈의 토론도 사실 부통령 토론이 뭐 선거의 뭐 방향을 바꾸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가 굉장히 과거와는 좀 다른 컨텍스트가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합주에 있는 이제 블루 칼라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 토론을 보고도 마음을 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부통령 후보 둘 다 그 유권자층, 거기 그 시골에 사는 그 유권자층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필하려고, 맞아. 네, 뽑은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이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는지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